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1998년 4월 이태리 토리노에서 언제나 멋진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보낸 편지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1998년 5호로 월간 주변인의 길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특집란에 게재된 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프라노 조수미는 온갖 국제 콩쿠르를 휩쓸며 거장으로서의 발판을 굳혔습니다. 1986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래 세계적인 거장들과 무대에 함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소프라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글 제목은 언제나 멋진 나의 아버지입니다. 삼남매 중 장녀인 나는 아버지를 고스란히 빼닮았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비슷하여 나는 어렸을 적부터 아빠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보물이었단다. 큰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독립을 선언하고 작은 회사를 차린 젊은 나의 아버지는 늘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일에 전념하곤 하였다. 코리아 헤럴드에 다니던 엄마는 나를 종종 이모님 집에 맡기곤 했다는데 혼자서 놀기를 좋아하던 나는 밤늦게까지 아빠를 기다리며 재롱을 떨었다고 한다. 아빠와 딸은 어쩌면 엄마보다도 더 친해서 가끔가다 엄마의 질투 어린 눈총을 받기도 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무릎에 앉히고 내가 하루 종일 궁금해했던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던 아버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보다 더 기다려지곤 했다. 사업상 외국에 나가시는 일이 많아져 귀국할 때마다 내게 선물을 사다 주곤 했는데 그중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가슴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금발 인형이었다. 당시 획기적이었던 것으로 소위 말하는 인형이었는데 이 인형은 노래까지 하여 여러 가지 카세트를 바꿔가면서 일본어로 된 노래들을 금방 외워서 따라하곤 했었다. 아마 그때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튼 내 목소리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목소리가 좋고 또 친할아버지가 마을에서도 제일 목소리가 크고 제일 가는 소리꾼이었다 하니 믿거나 말거나 할아버지의 기가 내게 전해져서 우리 집안에서 유니크하게 나 혼자만 음악을 하는 것 같다. 출장을 가시거나 또는 유럽에 여행을 가면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들을 방문하여 10년 후에는 내 딸이 이 극장에 프리 마돈나로 설 것이라며 장담했다고 아버지 친구들이 내게 말해줄 때 아버지의 신념과 믿음이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를 한국말처럼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버지는 일찍부터 외국어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셨다. 소위 세계화를 미리 느끼시고 실현하셨는데 우리 삼남매가 남들보다도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버지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새벽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영어회화 카세트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은연중에 듣고 따라하는 사이 몇 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본토 발음이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아버지의 노력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다는 좋은 교훈일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시절 다락방에 들어가 오래된 책들을 뒤척이던 중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혼한 직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솔직하게 써내려간 아버지의 글을 숨을 죽이고 읽어가던 중 나는 아버지의 꿈이 유교관이 되는 것이었고 첫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새 집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소박한 꿈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11월 22일 내가 태어난 날 청년에서 아버지로 된 그 순간의 흥분과 기쁨을 내가 읽어 내려갈 때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적인 하늘의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곤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였다. 언젠가 처음 내 손톱을 깎아주시다가 피가 나서 우는 내게 어쩔 줄을 모르고 다시는 작은 아픔조차도 주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한 우리 아버지를 난 저녁 식사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조그마한 사건 이후 비록 점점 바빠지고 아버지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과 애정을 늘 느끼곤 했다. 대학 초기 드디어 나를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태리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게 넉넉한 학자금과 함께 딸을 멀리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는 늘 작은 새처럼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버지는 완벽한 책임감과 믿음으로 내가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즐길 수도 있고 해방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더더욱 공부에 전념했고 노래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았다. 좌절하고 또 마음이 허전해질 때마다 늘 고국에서 내게 온갖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곤 했었다. 이젠 세계 어디를 날아가든 음악을 통해 나의 기쁨과 자유를 노래하는 음악의 사절이 되었지만 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1983년 김포공항을 떠날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얘기하였다. 2마리 토끼를 잡지 말라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과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서지만 그 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공에는 결코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른다고 충고하셨다. 어쩜 내가 치르는 희생이란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슬픈 희생이란 생각이 든다. 60이 넘으셨어도 늘 젊어 보이고 활기찬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꼭 이루고 싶은 바로 그 모습이다. 최근 건강으로 조금 무리하셨지만 언제나 내게는 멋지고 젊은 아버지이다. 또 나의 제일가는
팬이시기도 하다. 늘 그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내게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1998년 4월 13일 토리노 이태리에서. 자, 이렇게 이 편지글을 주신 조수미 씨는 그 당시 37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조수미 씨도 60세가 넘었고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미 씨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